안녕하세요, 맷셀퍼입니다. 이번에는 2018학년도 3월 모의고사 2등급 풀이를 할 차례인데요. 4등급 풀이는 그냥 너 공식 아니까 거기다 넣어봐. 이게 4등급 풀이고, 3등급 풀이는 너 공식 아니? 그러면 그거 전개해봐. 이게 3등급 풀이였고요. 2등급 풀이는 너 이제 공식을 다 쓸 줄 알잖아. 그러니까 이젠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개념을 살짝 숨겨둘게. 그러면 너는 그 개념을 찾아서 똑같이 풀기만 하면 돼. 이게 2등급이에요. 요번에 시험해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개념만 그 문제에서 찾을 수가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풀이 과정 자체는 4등급이나 3등급 풀이와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숨겨진 것을 이제 찾는 연습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강의는 조금 길어지게 될 거예요. 4문제밖에 안 풀 거지만 강의 시간은 거의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풀이 전부 다 딱 적어둔 걸 보면 풀이 과정이 별로 길지가 않네 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제 남은 문제가 몇 문제 안 남았고 첫 번째 문제가 16번 문제예요. 일단 설명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미리 좀 해둔 부분이 있습니다. 16번 같은 경우를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선을 무리함수가 지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본적인 무리함수의 꼴은 이런 형태죠. 그죠? 이런 형태.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절대 이 그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나올 수가 없냐면 A랑 B가 다 뭐라고 했나요? 그죠? A랑 B가 뭐라고 했냐면 다 자연수라고 했어요. 자연수라는 얘기는 B도 뭐라는 거야? 자연수라는 얘기야. 그러면 B가 0일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왜냐면 0은 정수니까.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이렇게 여기 Y축 요 0 말고요. 요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0 위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무리함수는 절대 0에서 그려질 수가 없고 처음 시작점이 1에서 시작하거나 2에서 시작하거나 3에서 시작하거나 4에서 시작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여기서 A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약간 이런 말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기울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루트 x라고 하는 아이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랬다고 쳐요. 그러면 만약에 2루트 x라는 아이가 있었다고 하면 얘의 2배 정도가 되면서 그죠? 이렇게 좀 더 증가폭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울기 비슷한 그런 개념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B가 자연수라는 거 알았으니까 시작점이 여기라는 거 알았죠. Y축으로는 평행이동을 했지만 X축으로는 평행이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본다고 할게요. 5에서 루트 함수를 그렸어요. 절대 만나지 않네요. 그죠? 4에서 그렸어요. 절대 만나지 않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 거는 B가 우리가 이제 아는 건 B가 3일 때, B가 2일 때, B가 1일 때 이때만 구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면 B가 3일 때, B가 3일 때 그러면 A 루트 X 플러스 3이죠. 그죠? 이게 이 중에서 걸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지. X가 얼마든지 간에.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이게 보여요, 벌써. 1일 때요. 요 함수가 X가 1일 때 Y가 4가 되면 그죠? 바로 만나네. X가 1일 때 Y가 4가 되면 바로 만나네요. X가 1일 때 그러면 A 플러스 3이 되죠. 이게 4가 된대. 그럼 바로 만나네. A가 얼마야? A는 1이네요. 바로 되네. 그죠? 그럼 A가 만약에 2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만약에 A가 2라면 어떻게 될까? A가 2예요. 그럼 2예요. 그러면 얘는 5가 되잖아. 1일 때 5가 돼요. 그럼 얘는 이렇게 가는 그래프라는 말이지. 이렇게. 그러면 A, B랑 만날 일이 절대 없네요. 안 되네요. A가 3이라고 하면 또 요렇게 되겠죠. 절대 만날 리가 없겠네요. 그래서 B가 3일 때는요. A가 1일 때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는구나. 그죠? B가 2일 때, B가 1일 때 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풀어나가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해결할 수 있으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거의 95%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럼 B가 2일 때를 볼게요. B가 2일 때. 그러면 A죠. A 루트 X 플러스 2가 A 루트 X 플러스 2가 여기서 시작합니다. 요렇게 지나가거나 요렇게 지나가거나 요렇게 지나가거나 결국에는 요 선을 건드리기만 하면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A도 자연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쵸? 우리가 이제 대입해 보면 돼요. A가 1일 때부터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A가 1일 때. 그러면 루트 X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그죠? 이게 X가 1일 때는 4, 3일 때는 3 안에 들어오면 되겠네요. 그럼 1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1을 집어넣으면 3이죠. 3. 우리는 어디서 시작했어요? 2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1일 때 3이란 얘기는 얘는 지금 요렇게 가네. 여기선 안 만나네. 근데 지금 얘가 요렇게 될 것 같아. 그죠? 무리함수가. 여기 벌써 3까지 왔으니까 감소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 안에서 걸린다 이 얘기죠. 무리함수가. 되네. 이때 되네. 오케이. 그쵸? 됐죠? 그럼 A는 2일 때를 한번 볼게요. A는 2라고 하면 2루트 어떻게 돼요? 2루트 X 플러스 2가 되는데 X가 1일 때 보세요. 4가 됐죠? X가 1일 때 4가 됐죠? 요런 아이가 되죠? 요런 아이가 되죠? 걸리네요. 그죠? 여기서? 얘도 오케이네. 그럼 만약에 A가 3일 때는? A가 3이라고 하면 X가 1일 때요. 얘는 얼마가 돼? 5가 되죠? 3루트 X 플러스 2에서 본다고 하면 X가 1일 때는 5가 되죠? 그럼 5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가니까 절대 만날 리가 없네. 안 되네. 얘는 안 되네. 그럼 A가 4일 때도 더 높게 지나가니까 다 안 되겠죠? 그러면 B가 2일 때는 A가 1일 때랑 A가 2일 때밖에 안 되겠네요. 벌써 이제 3개가 나왔어요. 그죠? 그럼 이제 마지막 B는 1일 때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B는 1일 때. 그러면 A 루트 X 플러스 1을 기준으로 해서 갈 거고 A는 1일 때를 보면 루트 X 플러스 1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얘가 A가 1일 때의 기준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얘가 B랑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보려고 하면 3을 넣어버리면 되죠. 3을 넣어볼게요. 루트 3이 얼마 정도냐면 보통 1.7 정도예요. 3을 집어넣었을 때 1.7 정도란 말이지. 얘가 3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1.7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1.7 더하기 1은 얼마냐면 2.7이에요. 그런데 얘는 지금 3이잖아. 2.7은 요쯤이야. 얘는 안 되겠네. A가 1일 때는 안 되겠네. 그럼 A가 2일 때는요? 그러면 2루트 X 플러스 1이잖아. 그지? 그럼 만약에 3을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 3을 집어넣어 볼게. 그럼 루트 3이라고 하는 거는 1.7 정도라고 했죠. 1.7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3.4 플러스 1 정도가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3일 때 값이 대충 4. 얼마가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3일 때 4 가깝게 나오니까 4. 얼마 가깝게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되네요. 그리고 A는 3일 때를 볼게요. A는 3이라고 해서 보면 3루트 X 플러스 1이 되게 됩니다. 그럼 X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벌써 4가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림이. 그러면 얘는 오케이네. 얘도 오케이고요. 1일 때도. 만약에 4라고 하면 1일 때 벌써 얼마가 되냐면 5가 돼요. 이렇게 돼. 그럼 얘는 이제 절대 안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만날 수 있는 애가 없다라는 거지. 그럼 B가 3일 때 A는 1, B가 2일 때 1, 2, B가 1일 때 2, 3. 이렇게 되니까 총 몇 개가 나오냐면 5개가 나옵니다. 풀이 과정은 다 똑같았는데, 그죠? 우리가 경우들을
몇 번씩 따지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지는 이런 형태였어요. 뭐만 할 줄 알면 돼요? 그죠? 그래프 점 찍어가지고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대신에 좀 나열을 해야 된다는 게 힘들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예요. 18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2017학년도 18번 문제랑 매우 겹친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요걸 n제곱이라고 잡았고요. 여기를. 그 다음에 요거 바로 전칸을, 요 바로 전칸 있죠? 그거를 자연수라고 다 잡고요.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우리가 계산했었어요. n제곱도 자연수고 n제곱 마이너스 1도 자연수죠.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 과정을 알았으면 정말 이거는 개념 볼 것도 없이 그냥 쭉쭉 풀어 나갔을 거고, 이제 그걸 몰랐다라고 하면 여기서 챙겨야 되는 거죠. 자연수라고 하는 개념이 이래서 정말 중요해요, 생각보다. 자연수 빼기 자연수는 뭘까요? 라고 물으면 앞에 자연수가 크면요, 당연히 자연수가 될 거예요. 5 빼기 3 2가 나오니까 자연수가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앞에 자연수가 작아 3 빼기 5야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그죠? 얘는 이제 정수가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실수나 이제 유리수는 그까지는 안 가거든요. 자연수로 할 때는. 자연수로 할 때는 앞에 자연수가 뭐냐에 따라서 정수가 되거나 자연수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만약 같다라고 하면 0이 되니까 0도 정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런 게 좀 5개념으로 많이 작동을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아니면 그것도 모르고 가서 틀려버리는 경우가 많아. 일단 이 문제 풀 때요,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면 돼요. 일단 얘가 2차 함수가 주어졌고 1차 함수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함수도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무조건 함수 보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좌표 찍을 수 있으면 좌표부터 찍으세요. 그럼 일단 얘는요, 2차 함수가 x가 0일 때니까 0을 집어넣으면 qn이 4n제곱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0,4n제곱이 나오죠. pn은요, y가 0일 때니까, y 값이 0일 때니까 x가 얼마가 돼야 돼? pn은 그죠? 2n이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pn, qn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요, 어떻게 구성이 되냐라고 했는데, y는 어떤 거 x 플러스 4n제곱을 했기 때문에 4n제곱, 4n제곱. 그럼 얘는 y절편이네. 그럼 이제 이 가 부분은 뭐냐면 기울기네. 기울기. 자, 그럼 봅시다. 기울기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죠. 그러면 x의 변화량이 0에서부터 2n까지 변했어요. 그죠? 2n. y의 변화량은 4n제곱에서부터 0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빠졌지. 이렇게 돼버렸지.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2n이 되게 됩니다. 끝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또 쉽게 구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 주어진 영역에 속하는 점 중에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와 요거 사이죠. 그죠? x좌표가 k. 그리고 k는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2n-1 이하의 자연수래요. 자연수래. 그러니까 얘가 2n이니까 얘는 되면 안 되고 얘부터 작은 아이들은 다 된다 이 얘기지. 2n-1의 자연수래요. 자,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한번 표시를 해봐야 돼요. 항상 여기가 k다 치자. 여기가 k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가 있을 거잖아. 그럼 얘는 얼마예요? k, 요 직선에 대한 아이니까 마이너스 2nk 플러스 4n제곱이 나이고, 이 아이는 k, k 마이너스 2n의 제곱이 나이죠.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봐봐요. 얘가 y좌표가 보면 n도 자연수고 k도 자연수야. 그 다음에 n제곱도 결국에는 자연수죠. 얘도 보면은, 그죠? k가 자연수야. 그럼 얘도 자연수야. 자연수의 제곱은 얼마예요? 자연수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수 빼기 자연수를 했을 때 개수는 또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경계를 포함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경계선 포함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여러분들 x가 3과 5를 포함하는 아이예요. 그러면 x의 개수가 몇 개야? x의 자연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물으면, 그죠? 3, 4, 5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5 빼기 3 더하기 1을 해주면, 그죠? 3개가 나와요. 3개 나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또 이렇게 됐다. 3x 5.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는 x는 4와 5 두 개밖에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냥 5 빼기 3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등호에 따라서, 등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계산 방식이 달라지죠.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제 또 3x5가 있어. 그럼 얘는 만족시키는 게 4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 5 빼기 3 빼기 1 해줘야 돼요.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챙겨주셔야 합니다. 이걸 못 챙기면은 이 문제는 못 풀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결국에는 이게 자연수 빼기 자연수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연수 빼기 자연수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런 개념이 섞여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얘가 5였고 얘가 만약에 3이었다고 쳐요. 그러면 만족시키는 y 좌표의 개수가, 자연수 개수가 3개가 돼요. 그죠? 3, 4, 5.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해야 된다 이 얘기지. 제가 직선에 있는 i가 더 커요. 그죠? 직선이 더 높이 있어요. 마이너스 2nk 플러스 4n제곱 빼기 쟤를 빼주면 되죠. 이 중괄호를 좀 이렇게 그냥 할게요. k 마이너스 2n의 제곱. 이걸 계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마이너스 2nk 플러스 4n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4nk 플러스 4n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플러스 1 플러스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경계 포함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4n제곱 지워졌어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k제곱 앞으로 나오고요. 플러스 4nk 마이너스 2nk니까 플러스 2nk가 남게 되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남게 돼요. 그런데 나에서는 요구한 게 2nk가 지금 따로 빠진 형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이 나가 되게 되는 거죠. 이게 나가 되고 플러스 2nk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n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죠? an을 구하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2n-1까지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nk를 해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죠.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주시고 6분의 k제곱이잖아요. 그죠? k제곱일 때 이거 6분의 기본적으로 n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인데 요 n자리에 여러분들이 넣어주셔야 되는 것은 2n-1을 넣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2n-1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n자리에 2n-1을 집어넣기 때문에 2n-1 그 다음에 2n 그 다음에 4n 플러스 1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플러스 1이니까 이거 좀 모양이 깔끔하게 안 나와서 밑에 줄에다가 쓸게요. 밑에 줄에 마이너스 6분의 2n-1 2n 그 다음에 4n 플러스 1 나왔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1이니까 그죠? 더하기 1이니까 2n-1이 나왔고 그 다음에 더하기 2nk죠. 2nk이기 때문에 2의 n은 앞으로 빠지고요. k만 바뀌는 아이잖아요. 그죠? 2분의 2n-1 2n이 되게 됩니다. 그럼 얘들로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거냐면 n세제곱 극한꼴의 계산이에요. 극한의 계산이에요. an이 들어갔다 하면 n세제곱이죠. 그죠? n세제곱이랑 얘에 대해서 n세제곱이랑 같이 비교가 돼야 될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다 날라가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싹 다 나눠주니까.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세제곱인 아이들만 골라내면 돼요. 세제곱인 아이들을 골라내면
얘에서 세제곱인 아이들을 골라내면은 결국에는 얼마가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3분의 8이 나오게 될 거예요. 직접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에 대해서는 세제곱이 안 나와요. 얘에 대해서 세제곱을 구한다고 하면은, 그죠? 이거 지워지고, n 이렇게 붙어버리면, 그죠?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10이기 때문에, 그죠? 3분의 4가 남게 됩니다. 아, 그럼 얘가 P구나. 얘가 P구나. 그 다음에 F3이 이 아이죠. 3을 넣으면 마이너스 6이죠. 아, 그러면, 해봅시다. 3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6. 그죠? 3을 집어넣었으니까.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갈 아이가 이 아이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얼마 넣으래? 4를 집어넣으래. 마이너스 16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5가 될 거야. 그러면 얘 지워지면 2가 되고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15는 120 하면서 정답은 5번으로 나오죠. 풀이 과정이, 그죠? 이 과정이 좀 어려웠고요. 그죠? 이 과정. 요거 플러스 1 붙는 거 요거. 플러스 1 붙는 것만 아니었으면 또 쉽게 풀었을 수가 있는데, 그 외에는 그냥 일반적인 계산 과정이잖아요. 그죠? 요게 개념이 조금 어려웠구나. 18번. 조금 힘겨웠을 수도 있습니다. 18번.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게 28번이에요. 28번은 이제 사실 난이도로만 따졌을 때는 한 3등급? 그 정도 난이도라고 봐도 되는데, 풀이 접근 방법이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과 많이 푼 학생과 좀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시간 차이는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보여줄 건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차 함수가 나왔어요. 1차 함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자연수 n에 대해서 또 자연수란 말이 나왔네요. 그죠? n, 0을 지나고 요 x축의 수직인 직선 얘를 말하네요. 그죠? 직선 L이라고 하는 것은 얘를 말하네요. 그죠? 그럴 때 이제 AN이라고 하자. 그러면 A가 4라는 얘기는 4, 요거 4라는 거죠. 그죠? 4. 그럴 때 2분의 7은 여기가 A 4라는 얘기고 그냥 2분의 7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렇게 그냥 찍었어.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찍었다고 했을 때 여기가 7이라고 해요. 7.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5라는 얘기예요. 5. 아, 직선에 대해서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네. 왜? 직선의 방정식은요, 우리가 점 2개만 알아도, 혹은 기울기와 점 1개만 알아도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점 2개를 이미 알아버렸네. 점 2개를 알면 뭐 하면 돼? 기울기 구하고 직선의 방정식 쓰면 되네요. 직선의 방정식 기억하나요?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를 그리는 거죠. 그죠? 이런 거였죠. y-y1은 x2-x1, 그 다음에 y2-y1, 그 다음에 x-x1.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 기울기였죠. 그걸 그대로 써버리면 됩니다. 여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쓸게요. 얘를 x1, y1, x2, y2라고 잡으면 y-y1은 y1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7이죠. 2분의 7이죠. 그죠? y1이. 7은 자, 기울기를 볼게요. 얘 빼기 얘. 얘 빼기 얘를 해야 돼요. 얘 7에서 4를 빼면요. 3이고요. 5가 2분의 10이라고 하면 그죠? 얘는 2분의 3이 될 거예요. 빼기를 하면. 그 다음에 x 빼기 4죠. x1이 들어가야 되지 않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조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7은 번분수죠. 번분수 해결하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2분의 1이 나와요. 2분의 1x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마이너스 y는 2분의 1x.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분의 4가 나오죠. 근데 얘가 넘어오면 플러스 2분의 7이니까 남게 되는 것은 2분의 3이 남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구한 게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4를 집어넣어 보세요. 4를 집어넣으면 2분의 7이 나옵니다. 그대로. 5를 집어넣어 보세요. 아니, 7을 집어넣어 보세요. 5가 나와요. 그죠? 그럼 정확하네. 아, 그러면 얘가 지금 첫 번째 항부터 25번째 항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더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넣어보자 이거지. 첫 번째 항을 넣으면은 1을 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2분의 4가 나와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를 넣어보세요. 2분의 5가 나와요. 3을 넣어보세요. 2분의 6이 나와요. 아,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으면 2분의 7이 나왔고요. 그죠? 계속 가면 이제 느낌이 지금 얼마씩 더해지는 거예요. 2분의 1씩 계속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25항을 구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28이 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거 등차 수열이다. 그죠? 2분의 1씩 계속 더해진 등차 수열이야. 그럼 수열이잖아. 그지? 수열의 첫 번째 항을 알고 우리가 마지막 항도 알아요. 그 다음에 항의 개수도 알아.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항의 개수가 25개 항.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2분의 4야. 마지막 항이 2분의 28이야. 그럼 얘를 이렇게 2로 나눠주면 계산이 되죠. 얘가 얼마냐면 16인가 그렇거든요. 16. 그럼 2로 나눠주면은 8. 그럼 8 곱하기 25니까 답은 200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해서 푸는 게 이제 좀 차근차근히 풀어나가는 방식이고요. 아니면 또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야, 첫째 항이, 항수가 일단 25항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첫째 항이 얼마였어? 첫째 항이 이거 2분의 4였어.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두 번째 공식 있었죠. 수열의 합 공식. 2a1, 그죠? 2분의 4. 플러스 n-1d니까 24. 그 다음에 공차가 얼마였어? 2분의 1이었어. 를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어도 사실은 뭐 다를 게 없다 이겁니다. 맞나요? 갑자기 계산이 안 되네요. 네, 이래도 똑같습니다. 그죠? 공식 첫 번째 공식, 두 번째 공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풀 수가 있구나. 약간 이렇게 보면은 별로 어려운 게 없는데 싶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한 학생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학생이라고 하면 1차 함수가요. 등차 수열의 꼴과 거의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등차 수열이 만약에 3n-2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이, 그럼 얘는 계속 n이 1만큼 증가할 때마다 1씩 변할 때마다 계속 3씩 더해지는 거죠. 그럼 얘를 우리가 3x-2라고 볼게요. 1차 함수죠. 얘는 x가 1씩 변할 때마다 y값이 얼마 변하는 아이야? 계속 3씩 변하는 아이야. 이렇게 보면은 n으로 바뀌면은 그냥 등차 수열이고, x로 바뀌면 우리가 1차 함수라고 읽어요. 그러면 이 형태를 봤을 때 얘가 지금 우리가 등차 수열에 의미하는 거구나. 1차 함수가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구나. 그러면 첫 번째 항이 아니죠. 네 번째 항이 a 플러스 3d가, 그죠? 2분의 7이고, 7이 a 7이잖아요. 그죠? 그럼 a 플러스 6d가 5라는 얘기니까 얘를 가지고 처리해주면 d가 얼마라고 나오냐면, d가 3d가 2분의 3이라고 나와요. 계산해주면. 그럼 d가 2분의 1이구나. 공차가 2분의 1이구나. 공차가 2분의 1이고, 첫째 항이 얼마인 수열? 2분의 3인 수열이구나. 그럼 그걸 가지고 바로 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딱 그땐 요것만 딱 계산하면 끝나는 거잖아.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는 거잖아, 바로. 그리고 만약에 내가 몰랐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 문제를 풀 수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구나.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죠, 등차 수열이랑 알고 우리가 공차를 구하고 첫째 항을 구한 다음에 계속 문제를 풀어나가도 되는 거였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굉장히 간단해지죠. 자, 이제 마지막 29번이에요. 29번은 설명을 하다가 가끔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제가 미리 좀 써놨는데요. 일단 전체 집합은 6고요. A라고 하는 아이는 요렇게 여러분들이 변형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서 그죠? 2차 부등식을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당되는 아이는 뭐냐면 1이랑
2밖에 안 되죠. 그죠? 1이랑 2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1만 A는 1만 가져도 되고 A는 2만 가져도 되고 A는 1, 2를 다 가져도 돼요. 그 대신 다른 불순물들이 섞이면 안 돼요. 3이나 4가 섞이면 안 돼요. 왜냐면 모든이란 말이 있거든. 자, 모든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과 어떤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모든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해당되는 모두가 거기에 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어떤이란 얘기는 한 개라도 있으면 되는 거야. 한 개라도 있으면 어떤이 허용이 되는 거야. 두 개도 허용이 돼요. 전부 다 들어가 있어도 어떤이란 말은 돼요. 그러니까 모든이란 말에는 쉽게 말하면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안 돼. 조금이라도. 그런데 어떤이란 말에는 한 개만 해당이 되면 다 맞아떨어지는 말이에요. 그럼 A가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네요. A가 세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순서쌍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B라고 하는 아이는 어떤 것만 A라고 했기 때문에 A에 대해서 일부분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A가 1일 때는 B가 1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죠?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B가 가져도 되는 것은 2, 3, 4 중에서 아무거나 가지고 있어도 되고 전부 다 안 가지고 있어도 돼. B는 1만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 중에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3개잖아요. 그죠? 2의 세제곱개네요. 그 다음에 A가 2일 때는 그죠? B는 2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1, 3, 4 중에서는 가지고 있어도 되고 안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몇 개냐면 2의 세제곱개네요. 아, 그럼 A가 1, 2가 됐어요. 아, 이제 이때가 어려운 거야.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했을 때 A가 1, 2니까 B는 3, 4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떤이라고 했기 때문에 B는요 1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요. 혹은 2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요. 1, 2 모두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게 2등급이야. 근데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배웠던 그걸 그대로 활용하는 건데 약간 빈도가 낮은 걸 가지고 온 거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긴 한데 그러면 A가 1, 2예요. 어떤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1만 가지고 있어도 돼요. 2는 포함이 안 되고요. 그럼 3, 4 가지고만 부분 집합을 만들어서 1을 끼워주면 되는 거지. 3, 4의 부분 집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1만 넣어주면 되는 거라는 얘기죠. 3, 4로 부분 집합 만들면 2의 제곱개가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지. 1은 안 돼요. 그냥 1은 아예 넣지 마. 그 다음에 2는요 반드시 포함을 하고요. 3, 4 가지고 네가 부분 집합을 만들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분 집합 만들면 이제 2의 제곱개죠. 3, 4로 부분 집합을 만들어서 거기다 2를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B가 1, 2가 모두 포함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또 여기서 3, 4를 우리가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들어서 거기다 1, 2를 다 집어넣어주면 되지. 3, 4로 부분 집합 만드는 거 몇 개? 2의 제곱개. 그럼 이거 전부 다 더하면 8, 8, 4, 4, 4. 다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그죠? 28이 되게 됩니다. 답은 28이에요. 이게 개념이 좀 그죠? 처음에 여러분들이 부분 집합의 개수 세는 거를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그죠?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 잘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부분 집합이 만약에 6개가 있었어요. A, B, C, D, E, F. 그럼 만약에 얘 가지고 우리가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자. 그러면 2의 6제곱이 나왔어요. 기억나죠? 그러면 이제 A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을 구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식을 어떻게 썼냐면 A가 한 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썼을 거예요, 아마. 이 의미가 뭐냐면 B, C, D, E, F를 무조건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자? A를 그대로 그냥 집어넣어 버리자 얘기거든요. 5개로 부분 집합을 만들고 그대로 집어넣자. 그럼 만약에 A랑 C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A와 C는 이미 뽑아두고요. 이미 B, D, E, F 4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분 집합을 만들어서 A, C를 거기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돼. 그래서 2개가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개수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마지막이에요. A는 반드시 포함하고 B는
반드시 없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자. 그러면요, A는 반드시 넣어야 된대요. 근데 B는 빼야 된대. 그럼 B를 일단 빼세요. B를 빼면 아예 없다라고 치면 C, D, E, F로만 부분집합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A를 집어넣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결국엔 2의 4제곱이 나오는데 이게 과정이 뭐냐면 전체에서 A를 일단 빼세요. 그 다음에 B도 빼세요. 이 얘기죠. 부분집합의 개수가 좀 기억나시나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주의해야 될 게 모든이란 말이랑 어떤이란 말에도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어떤이란 말을 굉장히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주 안 나오던 소재였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어떤이란 말을 딱 던져줬어요. 그러면 이제 평가원 분들이 보시고 야, 3월 모의고사에서 이걸 한번 힌트를 냈네. 잘 안 쓰던 거였는데 그럼 우리도 한번 내볼까? 하면서 6월이나 9월이나 수능에서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해서 한 4문제 정도를 풀어봤어요. 2등급 문제. 지금 딱 이렇게 풀었을 때 이제 또 앞으로 4문제가 남았기 때문에 한 84점? 딱 이 정도 커트라인이 될 건데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더 찍을 수 있다라고 하면 1등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근데 2등급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풀었던 문제가 16번 풀이 과정 좀 짧았어요. 아니요, 풀이가 계속 반복이라서 그렇게 짧았어요. 그 다음에 18번은 조금 길었지만, 그죠? 길었지만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는 있는 그런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28번도 이제 조금 약간 1차 방정식을 쓴다라고 하면, 그죠? 1차 함수. 1차 함수를 쓴다고 하면은 조금 돌아갔지만은 그래도 무리 없이 구할 수 있는 거고, 좀 잘 알았다라고 하면은 1차 함수는 등차 수열이랑 같아라는 개념으로 인해서 엄청 빨리 풀 수가 있었고요. 짧죠, 그죠? 이렇게 봤을 때 몇 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29번도 우리가 모든이란 말과 어떤이란 말에 주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분집합의 개수를 셀 수가 있어. 그러면 또 이제 이것도 금방 풀리는 그런 문제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시 한번 푼다라고 했을 때 4문제를 다 합쳐서 보통 한 10분이면 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개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하면 풀이 과정은 그렇게 길거나 복잡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2등급 문제까지 풀어봤고, 여기까지는 그죠? 한 3, 4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도 노력을 하면 충분히 좀 쉽게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충분히 올라올 수는 있어요. 나머지 1등급은 이제 1등급에 이제 문제풀이들을 좀 해봐야 돼요. 2등급 문제풀이랑 1등급 문제풀이랑 문제 자체가 좀 격이 달라요. 격이 다르기 때문에 1등급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도 해봐야지, 이런 게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거죠. 이제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4등급은 우리가 어떤 거 있냐면, 너 공식 대입해봐. 3등급은 공식 알잖아. 그럼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봐. 2등급은 네가 공식 대해서 이제 쓸 수 있으니까 내가 좀 숨겨둘게. 그럼 1등급은 이제 어떤 개념이 나올 거냐면, 내가 숨겨둔 걸 조금 더 숨겨두고 그 다음에 다른 개념도 넣어서 조금 섞어볼게 라는 거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1등급 풀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